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핫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돌연 사퇴입니다.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한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직전 돌연 사직서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수장의 승부수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집행에 나서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양쪽 모두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분석을 하셨나요?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차장님, 경찰 조사 전에 사의 표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오늘 대통령이 출석을 직접 만류한 게 맞을까요? 그러면 출석하실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온건파로 분류되고 지금 사실상 주의도가 강력파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만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는 꽤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박 전 처장 어제 경찰 출석 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본인이 경찰 출신이어서 친정인 경찰에 어떤 마찰을 피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좀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추정이겠지만 그러나 어제 박종준 전 처장이 한 말에서 일단의 어떤 단서를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안에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자신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역할이요? 역할? 즉 중재 역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저는 귀에 들어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혈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1차 때 그러니까 1차 소환 때 담화를 했잖아요. 이 박종준 전 처장이. 그 담화에서 밝힌 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라는 건 유혈 충돌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그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역할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인 자신이 경찰이 들어오는데 경호처장인 자신이 경호처 직원들과 동원해서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윤 대통령 변호인한테도 요구를 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요구를 했다. 중재안을 내달라. 지금 유혈 충돌은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출두하는 이유는 중재안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면 중재안이 실패한 건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거나 혹은 경호처 또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할 어떤 입지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을 두고 스스로 선처를 바라고 한 행동이다. 또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전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경찰의 허를 찔렸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무슨 박종준 전 처장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또는 경찰에 출석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체포에 관련된 부분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박종준 처장은 현행범으로 경찰이 소환을 요구했고 그래서 출석한 거니까 본인과 관계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경찰과 크게 관계 있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갈등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종준 전 처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충돌 과정에서 좀 무산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본인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 밑에는 경호처 직원들까지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런 고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또 본인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괜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출석을 한 거잖아요. 예. 저는 긴급 체포까지도 각오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찌 보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그럼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직서를 바로 또 처리를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최상목 대행이 했을까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이걸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이 뭐라고 밝혔냐면 경호처장이 없어도 차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럼 이미 계획된 수순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갈등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그 부분을 계속 버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이런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박 전 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처장은 최상목 대행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제안을 했다고 보세요? 예,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그 경찰대 2기 출신으로 또 재학 중에 또 행시를 합격할 정도로 대단히 좀 수재형으로 경찰 내에서도 아주 그 촉망받는 어떤 분이었고 또 경찰청 차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수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이런 어떤 수사 사항을 보면은 너무너무 현재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또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체포해서 영장을 집행하려는 이런 어떤 모습들 통해서 결국은 어떤 공권력 특히 무력 어떤 충돌까지도 유혈 충돌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고 누구보다도 많이 이제 염려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중재 내지는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제3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안을 경찰과 또 변호인단이 제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은 뭡니까?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아니잖아요. 즉 지금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다른 부분 그리고 검찰이 다른 어떤 장관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지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만이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려는 이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오랜 경찰을 하고 또 수사를 했던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 너무너무 좀 안타까웠던 나머지 이런 어떤 안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경찰에 출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출석을 했죠. 그런데 이 경찰 출석에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박 처장의 사표가 곧장 수리된 것도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전 처장이 밀려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뭐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출석을 윤 대통령이 만류를 했는데 그걸 뿌리치면서 박종준 전 처장이 사표를 낸 것인지 예. 아니면 출석을 만류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이 돼서 사표가 수리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대목이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가 돼 있죠.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경호의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 바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되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쉽게 얘기해서 네 글자로 저는 국토 참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토의 일부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되지 않는 배제되어 있는 경호처를 통해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조차도 나중에 내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대통령이 경호처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의중이 반영이 되고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나중에 조사와 진상 규명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